홀로 강해져야만 했던 당신에게 나타나는 7가지 심리적 증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갑옷처럼 두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이미 전사가 되어버린 사람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와 온기가 부재했던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힘을 발견해야 했던 사람.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종종 지혜의 가장 위대한 원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력한 원형적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았죠. 그가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현명한 노파와 같은 원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신화에나 나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던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묵묵히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당신의 영혼 안에 단단하게 새겨진 살아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강해져야 했던 여성이 지니게 되는 7가지 독특한 증표를 통해 당신의 그 고독한 힘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으로 당신을 변화시켰는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7가지 특징은 당신이 견뎌온 시간의 무게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원형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증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당신의 직관력에 깃들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위험 신호를 분석하기도 전에 이미 기만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그 예리한 감각 말입니다. 홀로 강해져야 했던 여성은 평범한 인식을 뛰어넘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당신의 직관이 그토록 날카로워진 이유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인류가 생존과 보호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저장해둔 집단 무의식과의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은 종종 거짓을 말하지만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배운 끝에 탄생한 당신만의 정교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머리가 라고 묻기도 전에 공간의 분위기를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지나치게 길게 머무는 시선, 의미심장한 무게를 지닌 침묵,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손짓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이 레이더를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에 의해 개발했습니다. 순진함의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에 당신 안에 있던 현명한 노파의 원형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느끼며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하는 진실을 압니다. 배신에 대한 세포의 기억은 이염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전에 당신의 신경계가 먼저 속삭이도록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과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가슴을 조여오는 그 느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어떤 공간을 떠나고 싶어지는 충동,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몸이 먼저 거부하는 그 방식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 체화된 지혜는 생각보다 빠르게, 분석보다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직감이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상대방이 입을 열기 전에 그 의도를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들이 편집증이라 부를지도 모르는 그 과민함은 사실 당신이 가진 가장 심오한 지성입니다. 물론 이 선물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따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끼고 너무 명확히 알게 되죠. 세상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리한 통찰력, 이 직관의 정확성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당신을 진실하게 만들며 당신의 삶의 주권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증표는 당신의 조용한 자기주장에서 드러납니다. 굳이 자신의 존재를 요란하게 알릴 필요 없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당신의 방식 말입니다. 당신은 융이 중심 잡힌 권위라고 불렀던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 곁에 서주지 않았을 때 수년간 오롯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던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지배나 공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훨씬 더 심오한 그 무엇, 바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권위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당신에게는 함부로 조종할 수 없고 폄하할 수 없으며 작게 만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당신의 모습은 어떤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낡은 사회적 기대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기 확신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각본을 깨뜨립니다. 이 권위는 버려짐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한 심리적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학문적 연구나 심리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날것의 필요성을 통해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고립의 시간 동안 일어난 내면의 재구성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인정과 사회적 거울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정체성을 파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구축된 자아는 다른 차원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애초에 타인의 의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에 끊임없는 외부의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 말입니다. 당신의 힘이 온전한 고독 속에서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스스로는 당신을 잊기를 거부함으로써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증표는 고통스러운 침묵을 견디는 당신의 심오한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텅 빈 공간에 머물면서도 그 공허함에 잠식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이들이 조용한 순간을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당신은 그 공허함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융은 부정적 어머니 콤플렉스가 우리를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당신의 경우 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굳이 세상에 알릴 필요 없이 그저 잠잠히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이 없어도 시련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당신의 악마들과 마주했고 그 결과 비통함이 아닌 명료함을 얻었습니다. 한때 당신을 통째로 삼킬 것처럼 위협하던 그 침묵은 이제 당신의 안식처이자 스승이며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소음이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자기 성찰을 두려워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희귀한 자질입니다. 당신은 텅 빈 공간에서 신성함을, 조용한 순간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심오함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과 고독의 관계는 생존 메커니즘에서 영적인 수행으로 변화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는 소리를 다른 소음으로 덮어버릴 필요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설령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내면의 풍경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심오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증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당신의 사랑의 능력은 지혜롭지 못했던 사랑의 대가를 치르고 그로부터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융은 모든 것이 고갈될 때까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내어주기만 하는 어머니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자기 보존을 통해 이 패턴을 초월했습니다. 한때 당신은 사랑을 희생과 혼동했고 보살핌이란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부스러기만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신의 우물이 말라가고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갈의 과정 어딘가에서 당신은 혁명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에는 당신이 내면에서 가꾸어온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는 경계선이 함께합니다. 당신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로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공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씁니다. 강박적인 돌봄 제공자에서 유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의 이 변화야말로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진화적 도약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증표는 피해자 의식 없는 당신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생긴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적 과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융의 말처럼 당신은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고 당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어둠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타인을 향한 무기로 사용하거나 성장을 멈춘 채 머물러 있는 변명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성장을 위한 걸음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으로, 변화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프지만 동시에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상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 그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압력에 쉽게 부서지는 종류의 단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휘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한 강인함입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법을 더 단단해짐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유연해지고 더 잘 반응하고 변화와 회복의 리듬에 더 잘 조율됨으로써 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진화하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작게 머무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합니까? 당신은 성장이 더 어려운 길이었을 때조차, 아무도 당신의 용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조차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여섯 번째 증표는 완전한 정서적, 실질적 독립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유능하게 해내지만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나침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안내할 내적 권위를 발전시켰기에 당신의 결정에 대한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온전하게 선택했기에 외부의 선택이 내면의 수용보다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무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정서적 안정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당신은 그 안정을 당신 내면에서부터 직접 건설했습니다. 당신의 완전함은 당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런 반응에 신경 쓰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인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바로 진정한 자기 존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증표는 아마도 가장 심오할 것입니다. 바로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은 팡파르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불평 없이 짊어져야 할 것을 짊어지고 타인을 위한 연극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견뎌야 할 것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서 내면의 영웅 원형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황무지를 횡단하고 증인 없이 내면의 악마와 맞서고 메달을 기대하지 않고 개인적인 산을 정복하는 영웅 말입니다. 당신의 진짜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굳이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위해 타인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락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증표에 대한 이해의 핵심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심오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간의 영혼이 버려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권위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버려짐에서 자기 주권으로의 여정을 통해 고통을 지혜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절망을 결단력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흔적들은 손상의 흉터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서명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 속에 바로 서는 법을 배운 한 여성의 신성한 본질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 자체로 성스러운 존재를 대표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과 당신이 되어온 비범한 여성으로서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목격되고 온전히 인정받고 깊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아닌 강함 속에서, 당신의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 속에서, 당신의 과거 상처가 아닌 현재의 온전함 속에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우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당신의 힘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여정은 목격될